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환기,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환기는 원기를 회복시키며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땀샘을 조절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적게 흘리는 증상을 개선시켜준다. 월경시 과다출혈, 자궁출혈 등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있다. 피부 저항력을 높여 여드름, 잡티 등을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환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월경시 과다출혈이 있거나 자궁출혈이 있을 때 먹으면 증상이 완화된다. 또한 환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을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좋다. 특히 피부 저항력을 높여 여드름이나 잡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환기는 여름철 삼계탕에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로 끓여 수시로 마셔도 좋다. 잘 씻은 향기와 개추를 물에 넣고 끓인 후 식혀서 복용을 하면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이 심하게 날 때는 삼가해야 된다. 환기 그러게 되면 몸보신 할 때에 많이 이제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삼계탕이라든가 백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끓여 먹을 때에 활용을 하는데요. 환기 같은 경우는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환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마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숙을 할 때 환기하고 마늘하고 왔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소를 만드는 재료를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환기 300g. 환기에는 이제 배를 이용을 해서 효소를 담습니다. 배가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한은 이제 전지가위, 칼, 도마, 그 다음에 버무리는 양지기, 그 다음에 효소를 담을 용기, 유리용기 4리터 내지 5리터 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 효소 담을 발효를 촉진시키고 발효를 잘 일어나게 하게 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갖다가 색깔과 향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는 단단하고 아주 적은 걸로 재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환기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기는 전지가위를 이용해 4cm 내지 5cm 길이로 잘라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씨방까지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서 6등분 내지 8등분 한 뒤 1cm에서 2cm 두께로 썰어준다. 3. 설탕
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배를 썰어 놓고 그릇에 손질한 환기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는다. 5. 배에서 물이 나와 환기 표면에 설탕이 잘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세게 버무려 준다. 요때에 이제 환기하고 설탕하고 배하고 잘 어우러져서 배에서 물이 나와서 환기가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세게 골고루 이제 버무려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을 단숨에 날려보내는 원추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중국의 사이좋은 형제가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에 부모님이 세상을 떼자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형제는 슬픔을 잊기 위한 부모님의 무덤 주변에 형은 원추리를 심고 동생은 난초를 심어 가꾸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형은 현실에 적응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잘 살았는데 동생은 슬픔이 너무 깊어 병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의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기 마련인데 너도 형처럼 우리 무덤가에 원추리를 심고 슬픔을 잊어버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동생은 부모님 무덤가에 심었던 난초를 뽑아버리고 원추리를 심었는데 이후부터 슬픔이 사라져 두 형제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나물고기로 불리던 3월 매선 추위에 다른 식물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언 땅에서 새순을 살짝 내밀고 일찍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원추리 어린 순을 지푸라기로 무시내기 엮듯이 엮어서 처마 밑에 매달아 말려두었다가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국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어린 잎은 식감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달짝지근해서 최고의 산나물뿐만 아니라 뿌리는 배고픔을 달래주는 구황식물이었다가 사철에서 원추리를 선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원추리 새순은 살짝 데쳐 고추장에 묻힌 나물을 휜채라고 하고 밥을 지을 때 노란 꽃을 넣고 지어 색반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꽃봉오리를 따서 끓은 물에 끼얹거나 살짝 데쳐 만든 요리를 금심채, 화채 또는 황화채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원추리는 짐승들이 무척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멧돼지가 원추리 군락지를 여기저기 파헤쳐 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추리는 백합과 원추리 속 11살이 초본식물로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2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전국과 산과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추리, 잎 등이 전체적으로 소형인 각시원추리, 꽃에 붉은 무늬가 들어있는 왕원추리 등 10여 종이 자생한다고 합니다. 원추리는 맨날 꽃이 크고 아름다워 정원이나 대로변, 화단에 많이 심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추리는 4cm, 4m 정도 자라고 잎은 부채살처럼 올라오다가 점점 골이 파진 잎줄기로 변하고 나중에는 활처럼 휘어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튼튼한 줄기 즉 꽃대가 올라와 끝에 나팔 모양으로 큼지막한 꽃을 피우는데 낮에만 피는 하루살이 꽃이라고 합니다. 원추리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신경과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항염증 및 지혈작용을 하고 결핵균에 대한 항균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멈추며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서늘하고 우리 몸의 심장과 비장, 폐를 이롭게 하는 약재이고 원추리는 뿌리 외에 잎과 꽃도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은 10cm 정도 올라올 때 따서 끓은 물에 데쳐 찬물에 2에서 3시간 정도 우려낸 뒤 나물로 먹는다고 합니다. 새순을 말려두었다가 밥을 지을 때 넣어 원추리 나물밥을 만들어 고추장이나 된장에 비벼 먹으면 일미입니다. 장아찌, 튀김, 부침, 된장국, 김치찌개에 넣어 먹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즙을 내어 마시고 꽃은 그냥 먹으면 밋밋하지만 살짝 찌거나 덮고 차로 만들면 노란물이 우러나와 보기 좋다고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따서 차로 만들어 쓰고 35도 술에 담그거나 말려 가루 내어 밥에 얹으면 노란색 밥이 된다고 합니다.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하여 살짝 쪄서 말려 달여 마시거나 35도 술에 담가 음용합니다. 원추리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의 콜히친이 함유되어 있어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1시간 이내 구토나 구역질, 설사,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끓은 물에 데쳐 찬물에 충분히 우려낸 뒤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찬물에 우려냈다고 하더라도 1회 40g 이상 복용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 설사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1회 10에서 20g 이상은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원추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6번째, 잘 버무린 환기와 배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담는다. 7번째, 4번째 가정에서 남겨두었던 설탕을 환기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을 한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어주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의 원리는 용기 바닥에 설탕을 약 1cm 정도 깔아주고 두 번째 잘 버무려서 70% 정도 용기에 채워준다. 그러고 나서 그 재료 위에 설탕을 약 1cm 두께로 덮어준다. 여기에 이제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탕이 들어갔을 때 재료에 60% 정도 설탕이 들어가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매실이라든가 꽃 종류, 과일 열매 종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50%가 1차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위에 덮어주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 사라졌을 때에 곰팡이가 나오기 직전까지 기다려서 설탕을 1차로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부추 같은 경우에는 30% 군데군데 설탕이 남아있을 때 설탕을 다시 1차적으로 덮어주는 과정,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당도가 아주 낮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나서 향과 색과 맛이 재료가 전부 담겨져 있는 액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환기, 효소 발효 기간은 7, 8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숙성을 한다. 발효가 끝나서 그 건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건지를 갖다가 건지 1이면 물은 3배 정도 넣고 팔팔 끓여서 탕제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또한 이제 1대 3으로 물을 넣어서 식초, 천연 식초를 갖다가 몇 방울 떨어뜨려서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를 매일 해서 식초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환기 식초, 환기 술도 아주 좋죠. 건지를 이용을 해서
재료가 1, 술은 5, 그래서 1대5 정도로 해서 술 담는 용기에 담으셔가지고 가루에 들어가서 담금주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환기,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